2024 경기도 마을 공동체 활동 공유회죠. 경기 마을 대단해 활동가 이야기쇼 마을을 만드는 사이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진행을 맡은 저는 원래 신문 기자였다가 JTBC에서 방송 기자까지 하고 나와서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고승혁 앵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별의별 마을, 별별 마을로 빛나는 경기도 이렇게 예쁜 부제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변화된 개인, 우리들이죠. 그리고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온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 이곳에서 진행될 활동과 이야기쇼 마을을 만드는 사이, 관계를 의미하는 사이와 시간을 의미하는 사이 이 두 가지 뜻을 모두 담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우리가 마을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경기 마을을 별처럼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빛내고 계신 우리 마을 활동가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마을 활동의 경험과 고민 그리고 의미를 나눌 주인공들을 오늘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낭독극도 있고 각종 행사가 있는데 일단 핸드폰을 이제 무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 있잖아요.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 나오면 사진 찍고 싶으실 텐데 일어나진 않으시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 힘차게 기운을 내기 위해서 제가 우리는 마을을 만드는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무슨 사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마을을 만드는 사이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어려운 멘트니까요. 예, 여러분 같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무슨 사이? 굉장히 작은 소리면 다시 시키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소리여서 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이? 네, 이렇게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박수 한번 또 한번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린 이유는 첫 번째 순서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름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보자마자 여주에서 아침 일찍 버스를 빌려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전화로 책을 읽어주던 활동가들과 완경 30년차 어르신이 함께하는 낭독 모임 이름이 되게 낭만적이에요. 언니들의 블루스. 야, 낭독극 완경 파티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모임 하다를 대표해서 나오신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김동헌 사서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경 그 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 등은 왜 그렇게 따끔거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건 어쩌고. 땀이 줄줄 흘러 미치겠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샤워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왜 이렇게 불안해? 나도 곧 저렇게 되는 걸까? 이제 여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너무 우울해. 가끔 슬픈 감정이 몰려와 눈물이 자꾸 흘러. 모든 감각은 왜 이렇게 예민해져? 오늘은 남편이 고체 향수를 얼마나 처발랐는지 역겨워. 완경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다. 고객센터의 하루, 밝은 조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유혜리, 박미영, 김지연이 각자의 자리에서 전화를 받고 있다. 따르르르. 네, 고객님.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완경기 여성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하신다고요? 또 얼굴이 이렇게 화끈거리네. 에어컨을 켜도 소용이 없어. 언니, 저 요즘 잠을 통 못 자요. 혹시 갱년기 증상인가 봐요. 아직 젊은데 벌써 그럴 리가. 갱년기는 4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지. 나도 요즘 잠을 푹 못 자. 안면 홍조도 심하고 병원에 갔더니 갱년기 초기 증상이래. 정말요? 그럼 저도 그럴 수 있겠네요. 자자, 다들 통화 집중하세요. 실적이 아주 소소합니다. 유혜리의 고백. 언니는 완경 증상 없었어요? 나?
7년 전에 왔지. 아니 갑자기 생리가 끊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완경이라고 하더라. 그때 기분 어땠어요? 암 선고받은 기분이었어. 여자로서 삶이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보다 좀 빨리 늙는 것 같기도 하고. 나도 그래. 요즘 자신감도 없고 우울해. 그래도 우리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헤쳐 나가보자고. 서로 돌보며 힘이 되면 좋잖아. 의사의 조언. 병원 진료실. 박명희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다. 완경기 증상은 호르몬 변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자, 그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하다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증상 스스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완경기 여성 노동자들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이나 쾌적한 작업 환경 등의 사회적 제도 지원이 필요하죠. 연대의 힘. 다시 고객센터. 유혜리, 박미영, 김지연이 함께 퇴근하고 있다. 오늘 팀장님께서 너무 심했어요. 완경기 증상 때문에 힘든데 배려는커녕 실적만 강요하시고. 맞아. 완경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자. 완경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야. 숨겨야 할 일도 아니잖아. 그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보자. 완경기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완경은 여성의 삶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연대할 때 완경기를 넘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완두콩 이야기,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잎, 7, 80대 이야기가 이어서 있겠습니다. 완두콩 이야기, 달빛 아래 흔들리는 꽃잎.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공원 벤치. 벤치 주변으로는 울긋불긋 가을 단풍이 물들어 있다. 나이와 개성이 다양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다. 보통 15살에 초경을 했어.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가르쳐 줬어. 그때 엄마처럼 살아야기에 두렵고 겁이 났어. 난 19살에 초경을 했어. 좀 늦었지?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이 다 달그를 하니까 나는 힘 안 들었어. 천도 내가 끊어다 언니 도움 받아서 다 내게 했다니까요. 남자만 있는 집에서 달거리 하는 날이면 영 불편했지. 남편, 아들 모두 남자야. 달거리 흔적을 안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좀 보이면 어때? 지 아내고 지 엄만데. 그땐 그래서 달거리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창피한지 얼굴이 빨개졌다니까. 난 완경 30년 차야. 생리했던 건 기억도 안 나고 완경 때도 가물가물해. 애 낳았던 기억이 까마득한 것처럼 부하가 나서 애들이고 남편이고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했지. 남자들은 눈치도 없고, 그치? 그래.
생각해 보면 내 나이 80을 넘는데 지금이 참 좋아. 젊었을 때 안 해본 수영도 하지. 월경을 안 하니 수영장 한 달에 빠질 일도 한 번 빠질 일도 없지. 같이 같이 하는 애기 엄마는 매달 빠져. 요즘엔 파크 골프까지 치러 다니니 너무 즐거워. 그럼 요즘엔 남편이고 애들이고 내 건강만 생각하라고 해. 뭘 해도 잘했대. 아프지만 말고 건강만 하래. 칭찬해. 나도 요즘 소양찬 걷다 보면 파란 하늘도 예쁘고 살랑 부는 바람도 기분 좋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난 몰라. 모여서 사는 이야기도 하고 참 재미있지. 형님, 그런데 형님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지내? 나 농사 짓는 재미로 살지. 곡식 한 30가지를 키우면서 예쁘게 자라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해. 농막에 친구들이 놀러 오면 너무 좋다 그래. 참 좋겠다. 윷놀이도 하고 함께 점심도 해 먹고 그래. 참 좋겠다. 형님, 우리 좀 불러줘. 그럴 때는. 언니 나도. 그래. 올해는 옥수수, 수박, 참이 먹을 때 불늦게 와. 아유, 참 맛있겠다. 야, 너무 좋다. 함께 그래. 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때로는 웃음을 터뜨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따스한 햇살 아래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삶의 지혜와 여유가 묻어난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마을교육공동체 여주사람들에서 운영하는 토닥토닥 그림책 도서관 사서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들으신 낭독극 어떠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리액션 해주셔서. 저희가 그림책을 읽다가 왕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것으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리고 낭독극을 했거든요. 지금이 이제 3번째 공연이에요. 여주에서 소극장에서 낭독극으로 왕경 파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하면서 조금 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7, 80대 이야기 어르신들은 본인들이 이야기 나눴던 거를 시나리오집으로 나온 걸 보고 나도 낭독하고 싶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함께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죠?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독서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다 보면 왕경 이후의 삶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모습에서 왕경이라는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리스타트하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랄까 피어나는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랄까 이렇게 완경이라는 것은 월경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한 30년 동안 450번 정도 월경을 하는데 그 완경을 거치면서 다들 뭐랄까 몸이 안 좋아져 힘들어져 이런 마음에서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자유롭게 내 삶을 한번 살아볼까 라는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시나리오로 만들어 가지고 함께 읽으면 서로 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낭독하셨던 언니들은 이제 언니들의 블루스라는 이름으로 같이 활동을 합니다. 너무 멋지죠? 네. 저는 작은 도서관 연구 모임 하다라는 모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작은 도서관 연구 모임 하다는
경기 남부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성남, 구리, 화성, 평택 그리고 여주 이렇게 모였거든요. 작은 도서관을 뭘 연구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도서관이 미래의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마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공공도서관이 너무 멋지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상황에 작은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른 또 곳에 가서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여주에서 그 마을 공동체 잔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가공유에 갔는데 우리 도서관 활동가들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보면서 선생님 저 여기도 있어요. 또 저쪽으로 가니까 여기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도서관의 활동가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미래의 작은 도서관은 15분 거리 안에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좀 더 피안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하고 놀면 재미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는 모임인 거죠. 근데 도서관이다 보니까 책으로 뭔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은 도서관은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다르게 뭐랄까 약간 유연성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님 소식 때문에 다들 너무 기쁘셨죠. 네, 저희도 너무 기뻤거든요. 저희는 하반기에 읽을 책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작은 도서관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았으니까 하반기 책은 한강 작가 책으로 읽는 걸 바꿀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한강 작가의 책을 낭독하는 모임을 만들어 볼까? 가능해요. 이게 뭐 어려운 일인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공공도서관에서 쉽지 않아요. 1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뭔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한번 시행해보고 싶다, 실천해보고 싶다 해도 그거 내년으로 계획을 미루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사립작은도서관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 냈으면 다음날 공지 띄워서 일주일 안에 모임하고 그리고 나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강점이자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여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하는 활동을 우리는 사회적 독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 독서를 하면 뭐가 좋냐면 개인이 그냥 책을 읽다가 이게 이제 어떠한 공동체의 이야기로 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8년째 여주에서는 책밤이라는 걸 운영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들하고 어른들이 모여서 책을 읽거든요. 한 40명 모여요.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8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어요.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데 저거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싶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입술이 달싹달싹해요. 그게 아니라 이거 막 참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답을 주는 얘기를 해요. 우리 10월 달에 무슨 책을 읽었냐면 깻잎 투쟁기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농촌 생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동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 친구들이 생산해내는 깻잎을 우리 식탁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AI가 있는데 왜 굳이 이주 노동자를 들여와야 돼요? 이런 얘기해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막 얘기하고 싶어지겠죠. 근데 꾹 참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AI가 그렇게 다 해결할 수는 없어 라고 다른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거 우리나라 청년들이 그 일을 해줘도 되는데 직업에 대한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어 라고 다른 의견들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동체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뭔가 학습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하다 모임을 하게 된 이유는 전화책 친구라는 활동을 했었어요. 여주에서. 전화책 친구는 뭐냐면
독서 취약계층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책을 읽어주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만나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각장애인 또는 뭐 밖에 나오기 어려우신 어르신들, 뭐 은둔형, 외톨이 뭐 이런 친구들한테 책을 읽어주기를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곰곰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책은 굳이 찾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활동가들끼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책 읽기나 낭독을 잘하는 구리의 애기똥풀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애기똥풀 도서관 관장님하고 통화를 했죠. 우리 전화책 친구 할 건데 여주에서만 하지 않고 구리랑 같이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애기똥불 관장님이 너무너무 적극적이시거든요. 여기도 앉아 계세요. 근데 관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너무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리 활동가랑 여주 활동가가 만나게 된 거죠. 아주 느슨한 연대죠. 그런데 저희한테는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면 그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던 활동가가 구리 활동가를 만나니까 약간의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 안에서만 했던 활동들이 이게 그냥 나만 좋아해서 했던 활동인가?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참 멋진 일을 하고 있네 라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막 격려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렇게 지역 안에서만 활동할 게 아니라 남부에 있는 좀 거리는 있지만 남부에 있는 도서관들이 좀 모아서 이런 재미난 일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또 응원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연구 모임 하다를 만든 거예요. 저희 지금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토닥토닥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토닥토닥은 그림책으로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어린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네, 아니 저는 벌써 신호가 왔어요. 시간 됐다고요. 네, 어린이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그 어른들의 이런 훌륭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삶을 또는 책으로 활동하는 삶을 보고 후배 시민들도 또 배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여주와 구리가 이렇게 느슨하게 연대했던 것처럼 서로 이렇게 지역이 좀 이어져서 연대 활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함께 책 읽기를 하면서 사회적 독서하는 것들이 이 낭독으로 쌉 가능하다는 얘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낭독은 보고 읽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담이 별로 없으세요. 아까 우리 어르신들 읽는 것처럼 연습 많이 하고 오셔서 이렇게 같이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은 지역 곳곳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활동했던 마을 활동가들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는 활동가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됐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낭독극 더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그 어머님들이랑 이렇게 언니들의 블루츠 팀 너무 귀여우시고 되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낭독극이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밤이라는 행사도 주변에서 열리면 가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부터가 장난이 아닙니다. 광란의 호박 나이트인데요. 호박 나이트예요. 이 무거운 경기도를 들었다 놓으셨다는 소문을 또 들었습니다. 올해 또 좋은 소식이 많은 공동체인데요. 2024 경기도 공동체 한마당 최고 마을상을 수상한 포천시 넝쿨덩쿨 달그락 호박마을의 김윤순 이장님의 호박마을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골마을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고 있는 이곳 시골마을 축제에는 아주 특별한 이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들고 계신 게 뭐예요? 호박이 들어간 식혜. 아, 식혜에 호박이 들어갔어요? 네. 호박이 들어간 무엇이에요? 호박 물김치요. 호박 물김치요? 네. 물김치에도 호박이 들어가요? 네, 호박을 갈아서. 호박 나갑니다. 영상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예.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우리 마을의 시그니처 호박 나이트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포천시 일동면 수입1, 2장 김윤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왕관을 썼더니 무릎만 구부리는 미스 코리아 인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원래 울보이기는 한데 최고 마을상 받던 날 또 울었어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저보고 울보이장이라고 부릅니다. 저 이장 또 운다고. 근데 힘들 때는 울지는 않는데 좋은 일이 있으면 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별명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남극에서 활동하고 있는 펭귄이 신는 신발이 뭔지 아십니까? 빙신이에요. 제가 마을에 이사 온 지 12년, 그리고 주민자치 2년, 이장을 8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이 없다 보니까 펭귄 신발 소리를 좀 듣습니다.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원고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원래 작은 토목 건설 회사를 해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노가다만 알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독서를 얘기하시는데 사회적 노가다를 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제가 사회적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장이 됐을 때가 53살쯤 됐어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을 분들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30년 뒤면 이 마을이 없어지겠는 거예요. 박힌 돌들이 굴러온 돌들을 반기지 않고 굴러올 돌에 대해서는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근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펭귄이 신는 신발 소리를 들으면서 근본도 없는 제가 이제 이장으로 이제 좋게 얘기해서 추대가 됐습니다. 추대가 마을의 정관을 바꿔가면서 4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이장이 된다는 정관이 있던 걸 3년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고향은 춘천인데 고등학교 때 광명시로 이사를 가요. 그 광명에서 평생학습 마을을 보고 평생학습 마을에 평생학습에 참여하시는 분의 행복도를 알고 온 거예요. 그걸 목도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마을에다가 평생학습 마을을 우리 마을을 평생학습 마을을 만들어서 지속 가능함을 좀 보장해 봐야 되겠다 해서 평생학습 마을을 만들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평생학습 마을을 하면서 우리 마을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학습 마을 초반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누가 한 숟갈 더 먹는지 누가 한 숟갈 더 싸가는지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사는 내가 좋아. 우리 마을에 살아서 행복해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부러워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존심도 좋아지고 마을에 사는 것이 같이 놀면서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좋은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호박 마을이 하는 일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수요미식회라고 이제 방송에서 하는 수요미식회를 채용해서 한솥밥 먹는 날을 해요. 매주 수요일. 한식구임을 강조하는 거죠. 밥식자, 입구자에서 한식구임을 강조하고요. 마을에서 생산한 콩으로 알콩, 달콩 두부 파티도 열어요. 마을에서 생산한 콩을 마을이 사서 그걸 가마솥을 걸어놓고 실제로 새벽 3시부터 두부를 해요. 아침에 초두부를 먹을 수 있게끔. 그리고 파출소, 면사무소, 그리고 인근 마을 분들 이렇게 다 모셔서 그 두부를 같이 나눠 먹고 그리고 또 그 환경미화원 분들 아침마다 가실 때 붙잡아서 같이 식사하시자고 하고 그러면서 마을의 관계인구,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고 올만한 마을, 살만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시그니처 호박 나이트 매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하루 열립니다. 가장 큰 단점이죠. 한 번밖에 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웨이터가 12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날은 이 앞에도 하나 더 걸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양복에 뭐 와이셔츠 입고 있었는데 오늘 여기 주최 측에서도 그 복장을 그대로 해오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좀 제가 불편해서 욕을 제가 좀 약속을 많이 어겼습니다. 호박 나이트의 장점은 우리 마을의 성과물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우리 마을을 배우러 오시는 분도 있고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장점 중에 하나는 미성년자도 받아준다는 거. 교복 입고 와도 땡큐. 예. 젖을 먹으러 젖 먹이 아이도 땡큐입니다. 저희 마을은. 그리고 모든 먹거리를 다 공짜로 드려요. 삼겹살, 뭐 치킨, 오뎅, 떡볶이, 순대, 호박죽, 호박 머핀, 뭐 그 호박전, 뭐 이렇게 다 그냥 다 무료로 드립니다. 술도 그냥 드리고 뭐 음료, 물 다 그냥 드려요. 싸가시는 것도 용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은 마을 축제를 하고 흑자를 냅니다. 3회째를 맞이했어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저한테 배워야 될 거는 네이밍입니다. 네이밍. 네, 마을 축제를 호박 마을이니까 호박 나이트라고 하기에는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이름이 굳어지는 데는 딱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녕 호박 마을 가을 마실 해갖고 마당 음악회로 시작했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호박 터널이 한 100m 정도 있습니다. 호박을 심은 터널이. 그곳이 지금은 이제 정원으로 변해 있는데 호박 터널에서 이제 나이트 클럽을 열라 그러니까 호박 터널 나이트라고 했어요. 근데 터널자를 좀 작게 쓰자 해서 네, 호박 나이트라고 하다 올해는 그냥 터널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호박 터널 나이트라고. 내년에 호박 나이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어머님, 아버님, 어르신들 모시고 나이트에 놀러 오세요.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부킹 100%. 관계 부킹인 거 아시죠? 예.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부킹을 제가 100% 시켜드립니다. 예. 대답만 하지 마시고 놀러 오세요. 마을 공동체가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을 분들이 항상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시골 말로 부역한다 그러죠. 부역 나가서 땀 흘리면 3대가 뭐 고생을 한다 그래나? 일을 해지 말으라는 얘기잖아요. 부역을 나가서는. 근데 우리 마을은 부역을 나오면 돈을 드립니다. 또 마을에서 뭐 작가로 활동해서 인세를 받은 것도 있고 뭐 강의를 나가서 뭐 이렇게 저같이 발표를 해서 뭐 강사료를 받을 경우도 있고 마을에서 수업을 진행해서 강사료 받고 주강사료도 받고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체험을 해서 그 수익을 얻기도 하고 마을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 마을 내 기업체에서 주는 발전기금을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년 명절에 얼마씩 뭐 이렇게 협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걸로 명절 전에 대청소를 하거나 그러면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풀이로 생수, 마을에 생수 공장이 있어요. 생수하고 김밥 한 줄 그리고 농협상품권 3만 원씩 드려요. 그러면 그거의 장점은 그걸 드리니까 좋아서 받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모처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걸 준다 그러니까 차마 못 나가겠다. 쪽팔려서. 그래서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준다고 다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차마 못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마을의 지속 가능을 위해서는 그걸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을에 수익이 있으니까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드리고 상품권 하나 드려요. 식구가 다 나오면 식구 수대로 드립니다. 일한 만큼. 그리고 마을에서는 마을 축제가 끝나고 나면 성과 평가회를 해요. 저희 스스로 평가회를 하고 그동안의 수익금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공동체 구성원은 마을에 12명입니다. 부부 포함 빼고 10명 정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작년에는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학습마을 장학금을 주듯이 나눠드렸어요. 올해는 한 3배 더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평가회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돈이 쌓여 있습니다.
먹고 놀면서. 공모사업으로는 공간을 만들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는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뭐 쿠킹아트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정원놀이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마을의 공간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우리 경기도 마을 정원 공모사업에 공모가 돼서 마을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정원에서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놀이정원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40시간 이론, 16시간 실습 뭐 그 과정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주 강사나 보조 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그거를 또 체험을 하면 체험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는 협동조합도 만들었어요. 이제 그 공동체 지원 사업을 이제 올해까지만 받게 돼 있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마을이 지속 가능을 가려고 사업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라는 게 뭐 동업자가 여러 명인 뭐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사업자를 하나 냈고요. 내년부터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우리 집사람이 요 가운데 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근데 어머님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자그만치 94세 되십니다. 남자는 94세래도요. 여자가 따라주면 술 한 잔 더 드세요. 지금도. 그 닮은 짓을 할 때마다 마누라한테 혼납니다. 제가. 우리 부부가 서울 살 때는 그 어디 여행을 같이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놔두고 어디를 간다는 건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근데 시골 가서 살면서는 여행을 여러 번 갔습니다. 해마다 한 번씩은 갑니다. 그리고 동네 분들한테 우리 부모님 좀 하루에 한 번만 좀 뒤다봐 주세요. 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주세요. 그렇게들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쯤 됐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밥을 못 챙기신 분들끼리 경쟁이 붙습니다. 이장 돌아올 때 됐는데 그 못 챙기신 분들끼리 또 협업을 하시기도 하고 단체로 밥을 내시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마을에 학습 마을형 일자리가 있는 마을에 사는 거는 저한테는 노후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은퇴했을 때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만들고 마을로 놀러 나올 수도 있고 마을 분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점심 먹고 집에 갈 때 10,000원, 20,000원 시쳇말로 담뱃값 주머니에 넣고 갈 수 있는 함께 돌봄 구조를 만드는 게 마을의 지향점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마을이 확장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을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가 요대로 우리가 문 닫아놓고 하면 요대로 늙어서 사그라들 것이다. 마을을 펼쳐놓고 마을을 열어놓고 마을을 꺼내놓고 굴러온 돌 박힌 돌 화합해서 살고 굴러올 돌까지 미래지향적인 굴러올 돌까지 반기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서 학습센터의 문도 활짝 열고 마을회관 문도 활짝 열어놓고 경로당 문도 활짝 열어놓고 겨울엔 닫아야 되지만 마을이 우리 마을 사람들은 도시로 확산을 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읍내에 사는 사람들, 옆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마을로 좀 스며들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많이 말씀드려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객관적인 성과는 2017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포천시 일동면의 인구는 12%가 줄었어요. 1,400명에서 9,300명으로 뭐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을의 인구는 204명에서 238명으로 16%가 증가를 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마을 활동을 하면서 마을 분들이 열심히 참여해주고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준 덕분이 아닌가. 마을에 빈집이 없고 새 집이 늘어나요. 마을이 점점 깨끗해지는 거죠. 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학습의 시대라고들 말해요. 세상이 자꾸 변하니까 그 발맞춤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생존할 수 있다고들 말해요. 하지만 우리 호박마을의 평생학습은 지식의 습득만이 목적이 아니고 호박마을은 배우기 위해서 만나고 만들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얻습니다. 한솥밥을 먹고
서로 돌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배운 것을 활용해 작게 용돈이라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배우면서 놀고 먹고 돈 번다는 얘기입니다. 마을이 이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함께 활동해 주신 헌신적인 분들이 계세요. 앞으로 그리고 저희 소망은 저희 부부가 없어도 돌아가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서히 협동조합을 만들면서도 이사장은 저나 우리 아내가 하지 않고 다른 마을 분들로 추대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없어도 맷집이 단단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도 공부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소망이 있다면 저보다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마을이 조금 젊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자랑하는 시간 말고 우리 활동가들이 어렵고 속상했던 거, 힘들고 불편했던 거, 그리고 서로 아픈 것들이 많으실 텐데 그것을 끌어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박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와야죠. 이렇게. 아니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 너무 매력적이어서 약간 인스타 핫플레이스 같이 되게 좋은 그런 영상과 이런 분위기여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들도 너무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한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는 호박마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다음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지금 반짝반짝 빛나세요. 진건 이렇게 써 있는 거 뒤에 보이세요? 지금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다. 정말 뜨거운 분들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구하는 마을을 준비하시는 액션 플랜을 또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 남양주시 이름 써있듯이 진건읍 주민자치회 윤성희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우!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 윤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진건읍이라는 작고 조용한 마을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어제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엄마와 다툼도 피하고 오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제가 제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일찍 잠들었는데 아기 엄마한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 즐겁기만 할 줄 알았는데 약간 긴장되는 마음입니다. 앞에 제가 이 컨셉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성과 보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분들이 너무 즐겁고 기분 좋게 해주셨는데
다소 딱딱할지 모를까 그런 걱정이 앞서는데요. 우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면 이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는 마을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올해 발표된 사회 안전 지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서울 수도권을 포함해서 1위를 차지한 지역이 과천시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관내에서 하남시가 4위를 했고 안양시가 5위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시는 32위 딱 중간쯤이더라고요. 사회 안전 지수가 뭘까 하게 궁금해하실 텐데 생활 안전이라든가 주거 환경 4개의 지표로 구성된 것이고요. 거기 이제 생활 환경 분의 소방 항목에 화재 대응 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보통 저희 전국적으로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4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을 할 때 대부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이나 공장,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을까요? 우리 집에 만약에 불이 난다면, 우리 이웃집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험 들었죠? 보험 들었으니까 괜찮을까요?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119에 전화하면 괜찮을까요? 여러분들께 이제 괜한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려고, 불안감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한번 진단하고 미래에 대비하면 좀 더 안전한 마을에서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건읍이 올해 진행한 사업은 재해 재난 대응 안심마을 만들기, 경기도와 함께 진행하면서 마을 위기 대응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고민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안심마을 만들기를 마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고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소개해 드려야 될 건 저희 진건읍이 어떤 마을인지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남양주가 굉장히 발전하는 도시고 큰 대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 남양주의 모든 곳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건읍은 2만이 살짝 넘는 그런 작은 마을이고요. 마을이 6개의 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리는 왕숙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편입되었고 나머지 3개의 마을만 남았는데 그 3개 마을은 대부분 이제 20-30년이 넘은 노후주택들이 즐비하고 내차 줄차하는 곳, 이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 마을입니다.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되게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죠. 이런 마을에서 불이 나면 어떡하지? 걱정할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같이 접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기라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항상 내 주변에 항상 존재하는 건 상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도 아니에요. 상수가 되고 기본값이 되다 보니까 위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고 못한 것이 저희 마을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게 그렇다면 우리 마을의 위기는 뭐야? 정확하게 우리 마을의 위기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의 위기를 정확하게 정의하여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름이 가장 무더웠다라고 합니다. 그 더운 여름 2달 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지역 주민, 그 다음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지킴이 분들과 함께 마을 구석구석을 탐방했습니다. 구호 자원을 탐색해서 지도에 담아 보았고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어떤 것인지 찾아보기도 했고 수해라든가 대설 시에 어떤 위험이 있을까 찾아보면서 구석구석 찾아본 자원들을 지도 안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한 주 한 주 매주 학습을 하면서 2주 동안 그 긴 시간을 전문가와 함께 재해 재난을 공부했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재해 재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마을의 위기는 노후주택 화재구나라는 의견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의 관점에서 재해 재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재난약자라는 새로운 개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난약자가 뭐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을의 위기를 정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재해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을 위기를 정의하고 나서 노후주택 화재 훈련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재 진압이라는 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었거든요. 화재 진압은 소방관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재 훈련을 계획해서 소방관들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이러이러한 훈련을 할 테니까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고 소방관들의 참여를 요청했거든요. 그때 소방관한테 돌아온 한마디가 있었는데, 당신 소방관 생활 25년 동안 주민들이 훈련 계획 세워가지고 훈련하자고 한 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훈련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옆집 할머니를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바로 나더라. 그 다음에 엊그저께 조기축구 나갔다 다리 부러진 친구가 103동 203호에 살고 있는 건 나만 알거든요. 소방관이 와서 불을 끄더라도 그 다리 부러진 친구를 구출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느꼈던 건 안 넘어가네요. 가장 큰 구호 자원은 이웃의 손길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위기를 헤쳐나갈 주체는 바로 나고 우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까지 내 문제도 아니었고 우리의 문제도 아니었던 어떤 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가 주체고 그 다음에 마을의 해결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유홍준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건 예전과 같지 않더라. 잘 외우고 있네요. 재해 재난은 이제 주체가 우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재해 재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주민 주도의 재해 재난 대응 계획을 세울 줄도 알게 되었어요. 몰랐을 땐 괜찮았습니다. 알게 되니까 할 일이 태산인 겁니다. 그죠? 모르는 게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재해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재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빠르게 대처해서 그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재해 재난으로부터 상처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역량이더라고요. 주민들의 역량. 그러니까 어떤 역량이냐 하면 위기가 도래하지 않게, 위기가 발생하지 않게, 그 다음에 발생했다라고 하면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또 한 가지는 상처 입은 우리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는 우리들의 주민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3가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심지도를 제작해서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는 또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러한 활동은 재해재난의 예방 활동에 해당되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마을의 위기를 노후주택의 화재라고 정의하고서 대응 훈련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대응 차원의 어떤 저희들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저희 마을에서는
그 상처 입은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노력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주민 역량은 정말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저희가 우리 마을의 위기를 노후주택의 화재라고 정의했지만, 마을의 위기라는 건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거든요. 새롭게 항상 변하는 마을의 위기를 화재가 아닌 내년에는 다른 위기로 정의하고 저희가 대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볼 수 있는 역량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롭게 변하는 시대 변화에 마을의 위기를 새롭게 진단하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공동체가 재해 재난의 대응 주체로서 인정받고 민간 협력 체계의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의 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는 안전관리 민간협력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치되어 있고, 그러한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한 해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한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활동이 업데이트되고 추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과 기회 제공이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활동을 쭉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옆에 어르신이 성희야 진짜 불나면 날 구해줄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어봤을 때 소방관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고 아버님께 확신을 주는 일이 저희 재해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안전한 마을이라는 것은 당신 곁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마을 안에서 서로를 돌보면서 촘촘한 관계망을 형성하고자 이제까지 활동해 왔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러고 있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저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활동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진건읍 선생님들께서 화려하게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아까 영상에서 환자 역할 하시는 분들의 연기력이 너무 좋았는데 낭독극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구와 환경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용인 동천마을 네트워크 이름 되게 귀여워요. 손골수리수리 김정희 대표님과 함께 마을 안에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문인노회 비누공방을 운영하고 마을에서 자원순환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유학교의 인연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연히 이유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면서 학교의 철학과 가치가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중학교 원서를 쓰면서 학부모 속에서 글을 채우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나라는 존재로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인 저도 아이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비누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 그 작업이 지구 생태계의 일원으로 다른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선배 어른들을 통해서 이 일이
환경에 얼마나 큰 도움을 미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샴푸나 바디 클린저, 또 폼 클린저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비누를 만드는 일들은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고 고체 비누를 사용함으로써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씻을 수 있는 이것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작은 변화인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 안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나 교회나 공방에서 비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천마을 네트워크의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던 마을 안의 에코벽 만들기를 통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매점에 에코벽을 만들어 불편하지만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었어요. 버려지는 페트병 뚜껑을 모아서 보내고 또 우유팩을 모아보고 또 우리가 집에서 주방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일회용 랩 대신 다회용으로다가 밀랍랩을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또 용기에 담긴 주방 세제를 대신 고체 주방 설거지비를 만들어 학교에 전시도 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교사들과 함께 그것들을 홍보하면서 사용해 보는 일들을 또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을에서 걸어서 15분 에코마을 프로젝트를 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자원 순환을 공간을 만들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것들이 환경과 자원순환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천마을 네트워크에서 자원순환 활동가로다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자원순환 만들기 사업으로다가 동천마을 네트워크의 자원순환팀과 또 우리 동네 느티나무 도서관과 또 마을조합 협동조합 품과 함께 동천동 333번지에서 마을 공유 공간을 만들어요. 손골 수리수리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동천동에서 고기동 쪽으로 들어가면 손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손골 성지로도 좀 유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이제 목공을 하시는 그 협동조합 품과 같이 그 순환 거점을 만들고 코워킹 공간에서 만들면서 고쳐 쓰고 함께 쓰고 모아 쓰고 배워 쓰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1층 그 공간 1층에는 망가져도 괜찮아 수리 가게가 있어요. 수리를 의뢰하고 자기가 수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자전거나 소형 가전제품, 선풍기, 또 아이들 장난감, 그리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애착 인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인형이 어떨 때는 너덜너덜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치는 과정을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사 못 고쳐도 망가져도 괜찮은 그런 수리 가게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수리한 제품으로는 선풍기도 있고 또 진공 펌프, 미싱, 뭐 이렇게 드라이기 이런 것들도 자전거나 우산 이런 것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고친 것도 있어요. 오래전에 어느 분은 오래전에 사용한 카세트 테이프를 추억이 많아서 고쳐 쓰고 싶은데 고치지를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마을 안에는 장터 안에서 자전거를 고치는 환경 캠페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면서 고쳐 쓰는 문화를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또 편하게 제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오래 쓰는 경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요즘은 수리할 권리라고 해서 수리권도 업체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층에는 별의별 마을 창고인데요. 마을 사람 누구나 빌려갈 수 있는 공구들과 소품들이 있으며 자기는 안 쓰지만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기부하기도 하고 마을 안에서 운영하는 해도들이 장터에서 활동에 필요한 테이블, 천막, 의자, 사다리 기계, 공구 같은 거를 빌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 사업으로 용인사리의 모든 것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 창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함께 물건을 빌려 쓰고 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모아보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지만 또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는 분리수거함으로 모아보자 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 공간에 수거함을 들여서 우유팩이나 폐건전지 또 폐의약품 등을 모아서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 활동하는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분리 배출함 설치를 해가지고 5군데에다가 그 배출함을 놨거든요. 그 마을작업장 월든, 교회, 또 어부바 카페, 수지 노인복지관, 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제대로 모아서 다시 자원으로 만들어보는 활동들을 어르신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모아온 자원들을 계산해 보니까는 투명 페트병이 한 82kg 정도, 우유팩은 또 172kg 정도 되고요. 폐전선은 16kg 정도가 돼요. 그리고 카페들이 저희 동네 카페들이 많아서 카페의 커피박은 228kg나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을 공유 공간 센터에는 리사이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부하고 배우는 공간으로서 세미나나 소모임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모임, 그리고 그쪽은 이제 전원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집수리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피박이 저희가 아까 카페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커피박을 이용해 가지고 퇴비와 또 이제 커피박 펠렛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모임도 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서 집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활에서 시도하고 있어요. 보면 우리가 아까 이제 커피가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만들기 위해서는 약 15g의 원두가 사용되는데 그중에 0.2%만 커피로 마시고 나머지는 다 버려진다고 해요.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 커피 찌꺼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매립되고 소각돼요. 그리고 커피 한 잔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이산화탄소의 34배나 돼서 온실 효과가 발생된다고 하니 지구 온난화에도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 있는 카페에 버려진 커피박을 모아서 동네에 전원주택과 텃밭 농사를 짓는 분들과 함께 그 퇴비를 만들어서 사용해 보기도 하고요. 그 이제 커피박을 주신 카페에 그 연필을 만들어서 나눠줘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자원순환으로 만든 연필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 협동조합 품에서는 목공소다 보니까 톱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톱밥과 같이 섞어가지고 커피 펠렛 연료를 만들려고 현재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실험 단계여서 커피밥 펠렛 연료가 된다면 지금 현재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실험을 통해서 연료가 잘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 버려진 자원을 재생산함으로써 마을 사업이 되고 그게 마을 기업이 되는 아주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천마을에는 동네 주민들과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동천마을 네트워크에 연결된 33개의 단체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해도두리 장터가 있습니다. 해도두리 장터에서는 환경 장터로 운영하며 그 장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가져온 우유팩이나 폐건전지들을 종량제 화장지 봉투와 바꿔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을 안에서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동천마을 네트워크의 마을 공동체의 큰 힘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더 협력해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준 협동조합 품의 목수님, 또 우리 마을의 자랑인 느티나미 도서관, 또 그리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 언제나 함께하는 동천마을 네트워크의 대표님과 활동가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변화의 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하면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그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을 대신 고체 비누를 사용하는 거, 또 고장난 물건을 한 번 더 고쳐서 오래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마을 안에서 배움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와 성장을 맛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을의 자원순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앞에 부스들 혹시 돌아보셨나요? 그 부스에 보면 그 커피 가루로 만든 찌꺼기로 만든 그 퇴비도 있고 그 비누도 있더라고요. 되게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좀 사연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네 분 모두 다 그 모시고 이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것들 질문도 해보고 제가 궁금했던 것도 뭐 질문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진건읍 이제 주민분들의 이런 그 화재 대비 활동 그리고 호박 나이트 그리고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원순환 그리고 완경 파티 우리 낭독극까지 다 들었는데 한꺼번에 이제 모셔서 관련해서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오시면 되나요? 네, 여러분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아니 지금 분위기가 되게 경건해졌어요. 지금 저희가 경건한 분위기는 아니고 쉽게 그냥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올라오셨으니까 아까 소개했지만 각자 짧게 다시 한번 어디에서 온 누굽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주에서 온 김동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포천시 수임리에 사는 호박마을 웨이터 김준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온 윤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 동천동에서 온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말을 못했다. 지금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아주 단호하신 대답에 이렇게 예, 제가 근데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일단 이 호박마을 웨이터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이름은 도대체 누구 아이디어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 아이디어는 뭐 여러 사람이 같이 냈지만 뭐 제가 내고 뭐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고 정리가 좀 되는데 3년 걸렸습니다. 아까 들었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런 작년에는 얘기가 호박 터널 라이트였으니까 네. 터널자를 좀 작게 썼었는데 올해 지워버렸습니다. 네. 아니 영상도 되게 세련되게 찍으셔가지고요. 그 행사 기획 자체를 할 때 되게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인가요? 주변에서 그 뭐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친구나 뭐 이런 후배들이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후배들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저런 걸 편집해서 마련해 주시고요. 호박 라이트 할 때는 그날 인근 시군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오신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영상을 찍어서 주시는 분들이 제가 편집한 거는 아니고요. 저걸 편집해 주셨어요, 주가. 예. 굉장히 매력적인 콘텐츠여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호박색 옷을 입으신 분이 계셔서 굉장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낭독극 준비해 주신 여주에서 오신 우리 윤성희 선생님은 저기 계시군요. 우리 김동원 사서님이시죠? 사서님은 그 학습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뭐 소감도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저희는 그 그림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냥 흘러가서 없어지는 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기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록을 한 것을 가지고 시나리오집을 만들다 보니까 공감하시는 시민들이 함께 읽는 작업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낭독하는 데는 또 참여하실 수 있고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 낭독극 시나리오집을 만드는데 거의 여주 시민 한 80명 정도 이야기가 모아진 거예요. 네. 예, 저희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다 한마디씩이라도 들어간 거죠. 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낭독극의 연기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연기를 굉장히 뛰어나게 해주시고 또 이제 굉장히 귀여운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배우 오디션 하는 비법이 있는지 지원자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네. 아니 배우 오디션 비법은 따로는 없고요. 저희 이제 소극장에 계시는 그 다스름이라는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 대표님한테 이제 저희가 교육도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진짜 이 자리에 서가지고 그분이 느끼는 대로 그냥 표현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귀엽게 하시는 분은 삶이 귀여운 거죠. 예, 굉장히 그리고 이제 많은 눈치 없는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대책 준비해 주신 윤성희 선생님께서는 특별히 좀 재난을 화두로 잡게 된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이 마을에 뭐 조금 위험한 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 하면 그 재난의 포인트를 맞출 수 있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까 발표 자료에도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저희 마을에 있는 주택들이 20년, 30년 정도 노후되었고 소방차 진입조차도 이제 가능하지 않은 좁은 도로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재해재난 대응 훈련을 할 때도 미리 차를 빼달라고 부탁을 하고 한 사람 신호수가 있어야 겨우 소방차가 뭐 회전을 해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골목길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이제 화재를 가정했을 때 정말로 여기서 불이 나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항상 저희 생활 속에 항상 우리 기본값이 돼버리면 그걸 위기라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위기라는 거를 다시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일단 사업의 기회를 주셨던 경기도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요. 혹시 여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 예, 감사하다는 이런 표현을 예, 그렇습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조금 위기 사업을 조금 발굴할 생각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후보군으로 우리 공동체 좀 이런 게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그 합의되지 않은 질문이라서 네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근데 재난을 얘기할 때 보면 아까도 뭐 똑같이 발표 자료에 모두 담겼던 얘기인데 좀 회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전혀 고민해 보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진행해 보지 못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상처받은 이웃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이웃의 힘으로 그들에게 이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재난으로부터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고 저희 마을을 생각해 보면 사실 화재라는 것도 우리 마을이 화재로부터 안전하지 않아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이긴 하지만 마을 가운데에 소방서가 119 안전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9 안전센터에서 출동하면 다 2, 3분 거리에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동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올해 화재를 저희가 우리 마을의 위기라고 정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주민들, 마을 주민들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여러 개의 눈으로 여러 개의 관점으로 같이 보면서 협의하면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뭘 하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발표여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정희 선생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자원 순환 관련 활동을 하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커피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가장 뜻깊었던
어떤 활동 뭐 이런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 이제 수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 집에서 이렇게 소중하게 사용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릇들이 이가 나가거나 뭐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그러면은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처박아 둘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가정들을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깨진 그릇들을 수리하는 그런 교육들이 있었어요. 그걸 네. 킨즈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옷하고 뭐 이렇게 풀을 이용해 가지고 붙여서 이렇게 감쪽같이 하니까 거기에 또 이제 나만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새로운 그 그릇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뜻깊었어요. 네. 아, 그 새로 그릇 같은 거를 끼워 맞춘 이나간 그릇들을 네. 맞추는 거죠? 네, 맞아요. 약간 이나간 모자이크처럼. 그릇은 이나간 그릇을 떼우는 거죠. 떼운 다음에 옷으로 색칠을 하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면은 집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수지에 있는 환경교육센터를 가시면은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질문도 조금 받고 있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좀 마이크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지금 아주 정열적인 붉은색 옷을 입으신 어르신께서 지금 질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에서 오신 네, 나옵니다. 네, 여주에서 온 이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주에서 저희가 사는 마을에서도 축제를 많이 해요. 근데 호박 나이트 우리 이장님한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축제 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뭐 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뭐 축제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을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예, 역시 그 이장님에게 마을 운영의 노하우를 이렇게 또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경기도 관광공사의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받은 케이스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그냥 스스로 다 마련해서 한 400명 넘게 이렇게 손님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때는 마을에서 우리가 그 시민의 날 축제나 뭐 운악산 축제 이런 축제 하는 데 가서 우리 마을 특산물을 팔러 나가요. 호박 식혜, 호박 머핀, 호박 물김치. 물김치에다가 이제 고춧가루 대신 단호박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앙금을 내려서 넣어요. 호박을. 그렇게 해서 만드는데 화채처럼 맛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팔고 해서 얻은 수익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을 발전소에서 나오는 수익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에 기업체가 생수 공장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그 아까 얘기했던 펭귄 신발 소리 들을 때입니다. 빙신이라고. 마을에 기업이 들어왔는데 가서 몇 억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강도도 아니고 그러는 바람에 뭐 제가 꽃을 심어도 펭귄 신발 뭐 공모 사업 가서 사업비를 4억을 받아와도 펭귄 신발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협약을 할 때 기업체하고 협약을 할 때 마을 발전소를 만들 때 자부담금이 필요하니까 그 1,000만 원은 마을 발전소를 지을 때 내가 이장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좀 킵해놔 주시고 명절마다 추석 때 얼마 뭐 구정에 얼마 이렇게 마을의 발전기금을 꾸준히 주시는 걸로 협약을 해갖고 와요. 마을 사람들 위주로 취직을 시키는 것도 그렇고 마을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시작을 한 그런 수익금들을 가지고 마을 축제를 열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만큼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근 마을이나 인근 지역이나 또 지역의 다른 단체들의 활동을 다 다녀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에 태워서 열심히 모시고 다녀요. 그러면 우리 마을에서 축제를 하면 발전기금 봉투를 많이 놓고 가십니다. 물건을 파는 것보다 파는 것도 있지만 우리 마을 특산물 파는 걸로 매출이 뭐 한 300만 원 이상 올라되고요. 그다음에 그 봉투 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면은 작년에도 마을 축제하고 한 200만 원 넘게 남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적자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음지에서 없어져야 되는 돈들이 있고 거기 봉투가 들어왔으면 그 빚은 제가 다 갚으러 다녀야 되는 제 몫으로 남기는 해요. 뭐 그런데 뭐 그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마을 분들 모시고 다니면서 돈이 있는 걸로 매일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면 그 돈이 남아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모시고 다닐 때는 뭐 우리 아내가 밥을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돈을 좀 아껴 쓰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마을 분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경기 관광공사에서 이제 연락이 먼저 왔어요. 저는 그런 공모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를 썼더니 이제 돼서 1,000만 원 지원 받아서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뭐 조명도 번듯하고 무대도 좀 번듯하게 뭐 사회자도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뭐 제가 사회 보고 우리 뭐 그 평생학습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같이 사회도 봐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지원 사업, 그 공모 사업에 대해서 작은 축제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한 경쟁률이 한 5대1 됐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운이 좋게 뭐 이렇게 다 돼서 지원 받아서 조금 이쁘게 좀 차린 거고 또 편집도 이쁘게 누가 해주신 거예요. 예. 아, 이렇게 그 축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주에서도 쌀이든 반도체든 도자기 축제든 굉장히 좋은 축제가 될 걸로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이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길로 자랑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고 해서 조금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또 그렇게 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자 조금 활동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일단 사선님부터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어려운 점이요. 어려운 점과 이거를 극복하는 꿀팁이 있으면 꿀팁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거는 아무래도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관계. 이제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면 옛날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한번 발 담그면 빼면 절대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공동체에 가면 배신인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거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라는 말도 좋지만 협동넷 이런 거요. 그래서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가 서로 협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면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보면 막 미안해하세요. 못 가서 미안해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공동체에 가서 건강하게 잘 활동하고 계시면 결국은 여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어려움이었어요. 관계의 어려움.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 그 공동체에 가서 재미나게 활동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거대한 전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생각이 전환되고 마음이 바뀌는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이제는 어느 공동체에 발 담그고 있으면 또 다른 공동체에 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발 담그고 저기도 발 담그고 막 이러면서 좀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느슨한 연대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살짝 말을 못했던 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작은 도서관 연구 모임 하다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여주 안에서만 하다 보니 이제 밖에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들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또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도 되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도서관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5개 시에 이제 계신 분들이랑 함께 연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멀다 해도 이 느슨한 연대라는 것은 꼭 만나서 뭔가를 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이건 잘 될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미래에는 느슨한 연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어려운 점, 예, 잘 들었습니다. 관계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아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김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활동가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저는 이렇게 제가 하면서 저한테는 작은 변화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들이
저희는 이제 마을 네트워크 안에 개별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단체들도 뭔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동천동인데 그 동천동이 한 5, 6만 정도 주민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확산하는 것들이 그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퍼져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그게 숙제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홍보랑 네트워킹 네. 파트에서의 어려움을 좀 느끼신 것 같고 우리 그럼 윤성희 선생님께서는 좀 어떠셨나요? 네, 제가 활동하는 공간이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랑 그 마을 공동체랑 약간 결이 조금 다른 거는 여러분들도 좀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란 그래도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결정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이제 제가 주민자치 회장님 나가셨을까요? 다행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드릴 때 회장님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형님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 형님 왜 그래? 뭐 이렇게 형님이라고 호칭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직원이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직원이 2분이 계신데 2분 앞에서 제가 형님이라고 할 때 이분들의 온도와 회장님이라고 할 때의 온도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의 특색이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데 형님과 아우님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남이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형님과 아우님의 관계가 없으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재해 재난 대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진건에서 한 사업은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민간 조직, 주민 조직, 뭐 이장협의회, 생활안전회, 생활개선회, 적십자 봉사 여러 단체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근간은 사실 형님과 아우님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그 이상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적인 영역에서의 어떠한 의사결정, 우리의 생각의 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게 가장 어려웠던 점 같습니다. 예. 예, 약간 공적인 관계와 사적인 관계에서의 약간 갈등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저희 가끔가다 가슴 깊이 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 개인적인 관계로 훅 들어올 땐 뭐야라는 생각 들 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움과 힘듦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신 우리 김윤순 이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분들이 뭘 발표를 하시면 그 발표만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아픔까지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일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아실 거니까. 제가 어디 마을 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1년 동안 한 일을 동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저 혼자 철철 울고 있었습니다. 그냥 꺼이꺼이 울 정도로 진짜 말이 안 될 정도로 저 혼자 그걸 보고 울었어요. 그 화면만 보면 되는데 그 화면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더 울었어요. 그 동네 이장 마누라가 닭똥 같은 눈물을 둘이 울었습니다. 둘이. 그리고 그 마을과는 형제 마을이라고 칭하면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예. 또 그렇게 관계를 맺은 거죠. 눈물 흘리면서 관계 맺은 겁니다. 제가 평생학습 마을 만들겠다고 혁신마을 리빙랩 공모사업에 가갖고 사업비 1억을 받아와요. 그리고 마을의 창고처럼 쓰고 있는 공간을 곰팡이 펴 있고 습한 공간을 학습센터로 만드는데 그게 마을 소유예요. 마을의 소유야, 소유권이. 그런데 그 돈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천시에다 기부 체납을 해야지 그 돈을 쓸 수가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는 또 펭귄 신발이 아니라 이완용이 쓰리였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거지 내가. 네, 그거 설득하는데 힘들었어요. 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거 설득하고 합숙 공간을 만들고
그 책상, 의자, 냉장고, 세탁기, 뭐 에어컨 다 협찬 받아다 놨어요. 아주 훌륭한 물건들로. 그랬더니 동네가 혼해졌습니다. 그 학습 공간 하나만으로도 동네가 혼해져요.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는 힘들고 뭐 펭귄 신발, 뭐 이완용이 뭐 개소리, 뭐 새소리 다 들었어도 만들고 나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다 겪으실 거예요. 그냥 아픈 데가 많으실 거고 힘든 거 많을 거예요. 특히 마을 공동체 이런 그 자연불학의 마을 공동체를 하는 거는요. 입에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있는 게 아니라 아픔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 뒤치다거리, 옆치다거리, 앞치다거리 해주는 우리 아내가 고생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 평생학습마을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고 마을의 뭐 사무장 역할을 합니다. 저런 사람이 없으면 그런 가족이나 응원군이 없으면 해내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데 있으면 오늘 좀 서로 쓰다듬어 주고 가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보듬는 박수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이제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그러면 사모님의 약간 힘든 포인트도 한번 여쭤볼까요?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장이 우실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어떤 마음이신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걸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안쓰러워요. 네. 그 약간 이게 사적 이익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이제 마을 공동체랑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저렇게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 더 들어보려고 하는데 한 두세 분 정도 있으면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궁금하신 점 있는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없으시면 일단 그러면 조금 소회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마무리 질문 겸해서 소회를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행사 참여하시면서 원고를 쓰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서 조금 지금까지 있었던 활동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을 텐데 쓰면서 조금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 우리 김정혜 선생님부터 차근차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쇼가 진행하는지는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그랬는데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했었던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 일들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너무나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윤성희 선생님께서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건 속도 때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희 생활도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원고도 쓰고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돌이켜 보면서 그래 재난이 우리 마을의 어떤 그런 속도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 마을이 많이 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6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의 리가 왕숙 신도시로 이렇게 편입이 되잖아요. 그럼 왕숙 신도시는 절대 진건읍이라는 호칭을 안 쓸 거예요. 아마도 신도시에 들어온 사람이 무슨 읍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동에 살고 싶어 하시겠지.
그러면 이제 세계리만 남는데 세계리에 사는 사람들의 지금 뭐 현재 현황들이 부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남양주시 진건읍에서 가락동 시장으로 시설 채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우스를 하셨잖아요. 하우스 해가지고 여기 상추, 쌈 뭐 이런 류를 키워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납품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거 한 서울 시민의 70%가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3개리가 수용됨으로 인해 가지고 야채값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 농사가 안 돼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되신 거죠. 부자가 됐는데 이분들이 마을로 돌아오진 못하고 계세요. 다 딴 데로 가버리시거든요. 그러면 그 마을에 남아 계신 분들은 20, 30년 된 노후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들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분위기 자체가 한쪽에선 개발이 되면서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고 그분들은 마을을 떠나가고 있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축에서 재해재난대응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마을의 위기를 정의하면서 조금 더 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했다라는 건 대단히 큰 의미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활력을 불어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 떨어지지 않고 속도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쭉 날아갈 수 있는 쭉 활동해 갈 수 있는 마을 활동의 어떤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장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행복하기는 해요. 근데 이러다가 사업 말아먹겠어요. 저 마을 일 하다가 제가 생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그 사회적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사업 말아먹겠다는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아침에 뭐 6시 전에 나가면 집에 11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11시쯤 들어갔으면 술을 먹은 거죠. 또 근데 그 뭐 일 때문에도 그렇고 마을 일 때문에도 또 뭐 토목쟁이라 술자리가 많습니다. 또 동네에서는 뭐 돼지 껍데기만 삶아놔도 또 부르세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또 뭐 두부 만들었다고 오라 그래서 주말에 아침부터 그냥 집사람이 하루 종일 저 데리고 운전하고 다녔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이런 데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아주 뭐 훌륭한 경험이고 다시는 못 해볼 그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마을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사업 말아먹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일도 열심히 하고 사회적 노가다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균형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생업이 따로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감을 좀 잃지 않고 잘 하면서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은 있겠지만 그래도 사업 말아먹으면 마을 일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사업 걱정 덜 하고 이렇게 앉아서 떠들 수 있어서 지금은 좋네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서님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작은 도서관은 그 마을 안에서 선물 같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작은 도서관 드나들면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선물 같은 공간에서 조금 더 좋은 삶을 피어나게 하는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마을 공동체 사업에 조금 불만이었던 게 뭐였냐면 모임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모해야 되고 막 이런 사업들이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 아닌가? 계속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다른 구성원들이랑 새롭게 또 재미난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도 이거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이야기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서 활동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토닥토닥이나 아니면 뭐 구리 애기똥풀이나 한 곳에 계속 30년 동안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공동체에 합류하고 또 나가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들이 저는 되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활동했던 활동가들이 작은 도서관의 그 선물 같은 공간에서 익히고 배웠던 것들을 또 다른 공간에 가서 또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 너무 재미나게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그 이야기쇼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나와주신 네 분과 이제 함께 얘기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무리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앉아서 그냥 하면 될까요? 네. 이제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그 안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조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네 분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마지막에도 조금 구호를 외치고 화이팅하는 기분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 하면 마을을 만드는 사이. 처음에 해보셨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 마을을 만드는 사이.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